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또 신나는 소식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요번 내용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자, 요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함께 드릴 말씀이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위상들이요, 뭐 광고계, 방송계, 가요계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계속하여 반복이 될 만큼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과 위상이요, 정말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증명이 계속하여 입증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방송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 요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안성우 씨, 바로 미스터트롯2의 멤버죠. 이 미스터트롯2의 멤버가 지금 이런 기사와 함께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 자세히 살펴보니 미스터트롯2의 이 안성우 씨가 지금 요번 무대에서 뭐 극찬 평가를 받았네, 뭐 준결승에서 1위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날아왔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사 안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이 안성우 씨 무대를 보고서, 자,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이다, 향상된 기교와 성량을 선보이면서 극세사 트롯이라는 애칭을 얻었는데, 한 시청자가 이 안성우 씨를 두고서 임영웅이 떠오르는 깔끔하고 담백한 창법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사에 나왔다라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평가일까요? 이것은 임영웅님과 안성우 씨 모두에게 올바른 평가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성우 씨를 보고 남진님이 어떤 창법이 떠올랐다, 또는 서른도 선생님이 어떤 창법이 떠올랐다, 이러면 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레전드들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가수들을 보고서 심지어 뭐 마이클 잭슨이 떠오르는 무대였다라던가 비틀즈의 감성과 비슷하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임영웅님은 이제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수이고, 이 안성우 씨 역시 따지고 보면은 이를 응원하고 있는 팬덤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수가 모두 트롯 가수이고, 임영웅님은 트롯 가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뭐 다장르를 섭렵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트롯이라는 장르에 함께 속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봐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한 줄을 기사에 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자분이 아무래도 좀 더 임영웅이라고 검색했을 때 함께 거론되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임영웅님에게도 나아가서 안성우 씨에게도 결코 좋은 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보면 대본에 나올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비교 불가다. 비교하지 마라. 소씨 역시 좋은 의미에서 비교 분석을 해도 비판을 받았는데, 이 안성우 씨 노래 부른 걸 보고 임영웅이 떠오르는 깔끔하고 담백한 창법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기사에 실은 기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고심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괜히 안성우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임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괜히 이 안성우 씨에 대하여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도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이 팬덤이 각자 존재하는 만큼 그 규모 여부를 떠나서 좀 이렇게 가수와 가수의 가창력이 비교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님이 깔끔하고 담백한 창법이라면 뭐 안성우 씨가 좀 더 섬세한 창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뭐 임영웅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이게 사실 양쪽 가수에게도, 양쪽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에게도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기자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나아가서는, 자, 아기 영종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이 요번 뭐 콘서트 때 아예 도포가 이렇게 고퀄리티로 바뀌면서 정말 임금님의 용포 그 자체죠. 사실 아비안도 시즌 1 때는 용포가 살짝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정말 막 황금색 자수가 막혀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용포를 입고 딱 가만히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임금님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임영웅님의 이 사진을 보고서 요때 그대로 자라서 정말 영종이 되었네 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이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샘솟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임영웅님과 그 어떤 가수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 비교 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또 독특한 시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다양한 지금 뭐 지지를 받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권PD님의 유튜브 채널이죠. 제 권PD님의 채널에 저번 편에 이어서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에 대한 이 공통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자, 그럼 요번 편은 무엇이냐? 이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제가 방금 앞선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교가 아니라 다른 점, 말 그대로 이 가수는 파란색, 이 가수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점이었기를 저는 바랬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야기해보니까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첫 만남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을 처음 대면했던 게 바로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서 이 권PD님이 처음 보게 됐다고 해요. 원래 그때 임영웅님이 사실 타 방송사에는 막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스터트롯 출신 탑6가 사실 전부 다 전국 노래자랑 경험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노래자랑 경험을 했었던 만큼 이 당시 때 이제 송혜 선생님에게 좀 헌정을 하기 위한 헌정 무대를 이렇게 권PD님이 만들게 되면서 이 TV조선에 소속되어 있었음에도 이 임영웅님이 출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김호중 씨는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TV조선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너무 좋은 취지다라고 하여 전부 다 송혜 선생님이 우리 위한 무대로서 임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들이 나오게 됐는데 송혜 선생님이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뭐 굉장히 뿌듯해 하셨다고 해요. 임영웅님을 보면서.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여담으로 말을 하자면 이때 MVP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동원 군이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팬분들이 워낙 많은 탑6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 가수가 1등을 하지 못하고 정동원 군이 받았냐. 근데 사실 여기는 불후의 명곡은 원래 이제 경연 프로그램의 느낌이 나는 방송인데 이날은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송혜 선생님을 위한 헌정 무대를 가졌을 뿐이고 특히나 이 MVP를 정동원 군을 주게 된 게 우승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지 않고 MVP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면 이 당시 때 녹화를 들어가기도 전부터 송혜 선생님께서 이 정동원 군에게 MVP를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MVP를 받게 되면 뭐 사실 너무 뻔하게 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1등인데 또 1등이 받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만약 다른 멤버가 받게 되면은 아니 1등을 한 임영웅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유소년이었던 이 정동원 군에게는 MVP를 주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귀엽고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때 뭐 임영웅님이나 다른 멤버들이 아니라 아마 정동원 군에게 요 MVP 상이 돌아간 게 아닐까. 뭐 그런 큰 이런 의미도 송혜 선생님이 이미 다 생각을 하시고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던 거죠. 참 뜻깊은 선생님답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불후의 명곡에 대하여 임영웅님을 처음 이제 마주치게 됐던 권PD님이 뭐라고 했냐? 그때 임영웅님이 자신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다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무대에 저를 초청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짐 없는 이런 겸손함의 모습이 방송 진행 내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참 보면은 30대가 막 됐던 임영웅님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신사처럼 이렇게 점잖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다른 방송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이날도 역시나 임영웅님의 이런 겸손함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가 됐고, 심지어 당연히 스태프들에게도 굉장히 공손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처음 겪는 이분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하고 또 굉장히 스태프분들에게도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김호중 씨는 좀 화통한 스타일이었다면 임영웅님은 세상 공손한 스타일로 해서 이 권PD님도 김호중 씨를 만날 때는 화통하게 대했는데 임영웅님을 만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공손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존중하고 막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자신도 이렇게 임영웅님에게는 더 매너 있고 깍듯하게 대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을 대했을 때도 뭐 김호중 씨를 대했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 노래 스타일 자체도 이제 임영웅님도 트로트를 부를 때에는 이제 서로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권PD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바로 특히나 이 트로트에서 굉장히 드러나게 되는데, 트로트는 약점이다라고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장르가 사실 약점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특히 임영웅님의 음악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꼬집으면서 뭐 댄스건, 포크건, 락이건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매력을 그 중간중간마다 보여줬고, 특히나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 리얼 히어로 콘서트를 할 당시에 이제 이 PD님이 그것까지 총괄 디렉터를 맡았잖아요. 그때 이제 KBS 옥상에서 탑 댄서인 아이키 씨와 댄스 무대를 선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댄스 실력이 엄청나게 수준급이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잘 추지 않았었고, 처음에 자신이 임영웅님한테 이 댄스 무대를 이야기하니까 임영웅님이 그야말로 정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독쇼로 KBS 방송 송출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겠어요.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보였던 모습은 그렇게 춤신추망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임영웅님이 이제 댄스 무대를 가져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겁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엄청난 댄서인 아이키 씨와 함께 춤을 추라고 했던 건 이 아이키 씨한테 임영웅님과 함께 듀엣곡을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팬분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자 라는 의미에서 바로 마이클 잭슨의 이 Dangerous 노래를 이제 부르고 이 무대를 갖게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전문 댄스가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시청자의 기준에서는 임영웅이 춤도 저렇게 많이 잘 춰? 이런 평가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이 전문 댄서가 추는 것과 임영웅님과 춤을 추는 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만큼 사실 트로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임영웅님의 동년배, 비슷한 나이대의 20, 30대 팬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트로트라는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난다면 더 젊은 층의 세대들도 팬으로 유입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었을 듯한데 라는 생각을 이 PD님이 이미 이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이 동년배 나이대에게도 트로트로 다가가면서 젊은 층에게도 트로트 장르가 또 많이 알려진 또 그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제로 새로운 음원을 발표한 걸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가 다 트로트 가수다라는 타이틀을 생각하지 않고 노래를 듣게 되면 어디에 트로트 느낌이 있냐라는 말을 옆에 있는 이세준님이 하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리상자 이세준님이죠. 이분을 제가 커버하는 유튜브 영상을 또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너무나 잘 불렀는데 결국에는 이 엄청난 베테랑 가수가 보고 들을 때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트로트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이렇게 권PD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콘서트 때의 뭐 당연한 에피소드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KBS 단독쇼 때 We Are Hero 자, We Are Hero 방송이 나가던 요 당시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존재했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 사실 방송이 나간 시점이 사회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았다라고 해요. 코로나의 그 한복판을 그야말로 관통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옆에 있던 이세준님이 이름이 너무 좋아라고 하니까 권PD님이 제가 장명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다 라고 이세준님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당시 때 권PD님이 이러한 말을 하세요. 굉장히 좀 답답했다. 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말을 잘 들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답답했다고 해요. 함성 지르지 마세요라는 이런 고지를 코로나니까 했는데 사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함성 소리가 조금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함성 정도는 들어가 줘야 이게 현장감이 사는데 녹화를 시작했더니 정말 이 많은 영웅시대분들이 아무 말도 없이 박수만 탁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협조성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대단했고 참 아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우리 가수한테 혹여라도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정말 찐 팬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녹화를 잘 따라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PD님이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의 이 We Are Hero 이전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 때도 마찬가지고 전국 투어 콘서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무후무한 기록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번지고 있을 때도 어땠습니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무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전부 다 손도 깨끗이 씻고 계속 물티슈로 닦고 이런 당연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10만 명이 넘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임에도 그런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러니 영웅시대분들이 얼마나 이 당시 때 멋졌는지 참 알 수 있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권PD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하여 뿌듯했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We Are Hero 이 방송이 KBS에서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서 임영웅님을 딱 원픽으로 이렇게 꼽으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이 큰 뭐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요번 We Are Hero가 이 권PD님에게도 이제 KBS에서 나오는 은퇴작으로서 굉장히 이제 의미 깊었던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석에서는 또 임영웅님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굉장히 다르다. 많이 다르다. 임영웅님은 사석에서 굉장히 샤이하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거의 말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향적인 스타일이고 이 임영웅님만 데리고 분장실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단둘이서 좀 이렇게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처음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를 그냥 서로 뻘쭘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세준님이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권PD님이 장난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5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임영웅님은 그때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조곤조곤 그리고 그 목소리의 크기가 작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성적이지만 매너 있는 그런 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무대를 꾸며주는 이런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특히나 이 옥상에서 아이키 씨와 댄스를 했던 이 KBS 위어 히어로 때는 임영웅님이 이 아이키 씨와 함께했던 여러 명의 이 댄서 후배들에게 전부 다 이 선물 보따리를 증정했는데 이게 뭐 사실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다 나이키 스포츠 용품을 댄스팀에게 다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런 무대를 빛내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엄청나게 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만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또 자신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낌없이 챙겨주는 스타일이 바로 임영웅님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스텝까지 이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었고,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모두에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만이 아니라 이 무대 객석 끝에서도 이렇게 임영웅님이 그 음향을 막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모습을 현장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는 이런 미담 에피소드가 이 권PD님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임영웅님의 팬이 아닌 그런 일반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미담들이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자신은 그냥 이 둘 존재 자체가 정말 미담 폭격기라고 합니다. 이 미담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담들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내게 되고 뭐 그 이후에도 스태프들에게 정말 아무도 몰랐던 이 임영웅님에 대한 배려가 또 다음 편에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황치열 씨와 홍경민 씨 이름 되면 다 아는 가수들이죠. 이 두 가수에게도 임영웅님이 어떤 가수인지에 대한 질문까지도 이렇게 선배 가수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 상당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이 김호중 씨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둘이 같이 거론돼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내 가수에 대한 칭찬이니까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내 가수에 대한 미담에만 좀 더 집중을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임영웅 씨와 김호중 씨가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별로다, 누구 노래가 더 좋다, 누구 노래가 더 별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이고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추구하는 음악 세계도 많이 다르고 뭐 양쪽 다 서로 굉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마 라이벌로서의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이런 직접적 비교보다는 두 가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별도로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그냥 유튜브의 이 화제성을 위해서 함께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콘서트 때의 모습도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임영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좀 배려를 하고 뭐 처음 볼 때건 두 번째 볼 때건 굉장히 공손하고 고개 숙이게 만들게 되고 오죽했으면 이 무대 의상실에 임영웅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 PD님이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워낙 안 하니까 그런데도 너무 조용했었다. 굉장히 조곤조곤한 목소리를 보여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이 두 가수의 창법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뭐 댄스건 노래의 장르의 변화건 두 사람 다 트로트에만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권 PD님이 꺼내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저에게 막 여러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호중 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곧이곧대로 방송을 해버리면 자칫 양쪽 팬덤 간에 굉장히 이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미 시간이 흘러서 많이 지난 만큼 그냥 각자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걷는 게 또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임영웅님에 대한 부당함이 있거나 문제점이 생겨난다면 저는 뭐 어떠한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뭐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 PD님이 직접 이렇게 또 증언을 해주시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 영상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또 다른 후담과 또 다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앞으로 많이 쏟아내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드린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PD님의 유튜브 채널 권PD의 아름다운 구설 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토록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이 이렇게 유명한 PD님에게서도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너무나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으니 이 뭐 그야말로 살아있는 미담 제조기 아니겠습니까? 자, 소시 역시 내일 아침에도 이런 임영웅님의 미담들, 쾌거들 제가 마구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또 함께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머니의 채널인 이 수호맘님 채널도 살짝 관심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일 또 임영웅님의 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임영웅님의 새로운 컨텐츠도 많이 관심 가지고 좋아요, 댓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내일 아침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